안녕하세요. 초보 유튜버 산골 어부입니다. 오늘은 갑오징어 유동채비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채비가 모두 이 유동채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맨 밑에 채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23년 말부터 사용하던 채비인데요. 원줄에서 애기로 가는 라인에 매듭을 지어놓고 매듭 가운데에 도래를 묶은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봉돌 라인이 묶여 있는 채비인데, 이 매듭을 양쪽에서 줄여주면 애기로 가는 라인을 느리거나 줄일 수 있는 그런 채비입니다. 두 번째 채비 같은 경우 일명 델리리그라는 채비인데요. 작년 중반부터 유행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써보셨을 겁니다. 근데 인터넷에서 구하기는 쉽지 않은 채비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 채비를 뭐 구매해서 사용해 본 적은 없는데, 이 유튜브를 보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채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만들어서 자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을 해보니까 가지줄을 다 이렇게 유동을 할 수 있다는 뛰어난 장점이 있음에도 단점이 확연하게 보이는 채비이더라고요.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그분도 그 말씀하시는 단점이, 원줄에서 애기로 가는 라인에 이 매듭이 두 개가 묶여 있고, 봉돌로 가는 라인이 이 애기로 가는 라인에 묶여 있는 도래를 통과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바닷속에서 이 채비를 운영하다 보면 이 애기가 조류를 타는 상황에서 어, 자유롭게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봉돌 라인을 타고 애기가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다 속에서 얘가 바닥에서 점점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동감이 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운영을 하면서 느낀 단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이 채비를 운영하다 보면 가끔 이 애기가 이 도래 위쪽 라인을 타버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이 채비 같은 경우에는 도래를 사용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이 사이에 공간이 크게 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사이 공간으로 이 애기 훅이 타고 들어가는 그런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든 채비가 맨 위에 있는 채비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묶음 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그러니까 원줄에서 애기로 가는 라인에 매듭이 하나 있고, 이 부분에서 봉돌로 가는 라인에 매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기로 가는 라인은 봉돌로 가는 라인에 묶여 있는 이 솔리드 링을 통과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얘가 바닷속에서 조류를 타더라도 봉돌 라인을 타고 올라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솔리드 링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또 다른 장점은 이 밑에서 보이는 것 같은 공간이 여 위에는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사용해 본 결과 애기가 윗라인으로 올라타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늘은 맨 위에 이 채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비 준비물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본줄 같은 경우 카본 3호에서 5호를 쓰면 되겠고요. 아니면 에스테르 라인 3호에서 5호를 쓰면 되겠습니다. 심해 갑오징어 낚시 채비를 만들 때는 주로 5호 정도까지 쓰기도 하고요. 근해 갑오징어 낚시 같은 경우는 3호 줄이면 충분합니다. 버림줄 같은 경우, 버림줄은 이게 봉돌로 가는 라인인데 본줄보다 한 1호 정도는 얇게 쓰셔야 만약에 봉돌이 여밭에 걸렸을 때 버림줄의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습니다. 매듭줄 같은 경우 합사 2호를 쓰는데, 이거보다 두껍게 되면 이 매듭줄 같은 경우 스토퍼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두꺼운 라인은 스토퍼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합사가 너무 얇을 경우에는 채비를 만들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2호 줄을 사용해 보니까 가장 제대로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합사 같은 경우 너무 비싼 거를 쓰실 필요 없고요. 쓰다 남은 라인이나 아니면 그 저렴한 라인 정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핀도레나 인터락 도레가 필요하고요. 이 도레는 12호 이하를 쓰시는 게 적당합니다. 그리고 솔리드링이 필요한데, 이 솔리드링 같은 경우 내경 3mm 이하로 해서 제일 작은 걸로 구매하시면 되는데, 매장에서 구하시면 뭐 몇 개 들어있지 않은데 몇천 원씩 하거든요.
두리피싱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구매를 하면 좀 저렴하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유동채비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매듭을 짓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매듭 같은 경우에는 도구 없이 매듭을 짓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다 보니까 몇몇 분들이 편부기를 이용해서 채비를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편부기 같은 경우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 간격이 너무 좁기 때문에 이 갑오징어 유동채비를 만들 때는 좀 불편한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밑에 보이는 방식의 도구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 도구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이용해서 밑에 받침대를 만들어 주고요. 스테인리스 꺽쇠를 이용해 가지고 기둥을 세워 준 다음에 이 부분을 통해 라인을 잡아 준 상태에서 가운데에서 매듭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쓰는 쇼크리더 결속기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요. 흔히 쓰는 제1전공에서 나오는 결속기 같은 경우 너무 비싸기 때문에 걔를 잘라서 이렇게 쓰기에는 아까워 가지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11,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이 결속기가 있더라고요. 택배비를 포함하면 15,000원 정도면 살 수 있는 이 결속기인데, 얘를 이 부분을 잘라서 이 구멍을 낸 다음에 볼트를 이용해서 윗부분에 고정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참돔 낚시를 하거나 방어 낚시를 하거나 할 때 쇼크리더 매듭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 FG 노트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 손이 작기 때문에 이런 식의 쇼크리더 매듭기나 아니면 자동 결속기 아니면 법인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매듭기에 이 부분을 자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위에 구멍을 뚫어 준 다음에 카리비너를 걸어주고 얘를 구명조끼에 건 상태에서 이 쇼크리더 매듭을 하니까 다른 도구를 이용하는 것보다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FG 노트를 하는 방법은 나중에 제가 한번 다시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채비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얇은 라인을 사용하면 이게 지금 보이지 않을 거라서 경심줄을 이용해서 만드는 과정을 우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윗부분에 라인을 한 바퀴 돌린 후에 락을 잠가 줍니다. 그리고 얘를 어느 정도 살짝 당긴 후에 텐션을 잡은 상태에서 아랫부분도 잠가 줍니다. 2호 합사 라인을 한 40cm 이상 잘라줍니다. 그리고 윗부분에 일반 매듭으로 얘를 한번 묶어줍니다. 그리고 서로 교차하게 최소 20회 이상 매듭을 돌려줍니다. 이 20회 했다 치고요. 일반 매듭으로 한번 묶어줍니다. 자, 이제는 그 봉돌로 가는 라인을 묶어줄 차례인데요. 얘를 합사 매듭 위에서 팔자 매듭으로 묶어줍니다. 합사 위를 탄 상황에서 얘를 당겨서 묶어주고요. 그리고 밑에 부분에 얘를 걸어줍니다. 걸어준 다음에는 봉돌로 가는 라인을 합사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반대로
라인을 교체해서 잡은 다음에 고리를 한번 만들어서 통과시켜서 매듭을 살짝 지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라인을 벌려서 묶어줍니다. 반대로 다시 라인을 교차해서 잡은 다음에 고리를 만들어주고 라인을 빼서 살짝 당겨준 다음에 다시 벌려서 묶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라인을 한 5mm 정도 남겨놓고 자릅니다. 카본 2호줄의 라인도 3mm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잘라줍니다. 그리고 합사 라인을 이런 식으로 잡은 다음에 윗부분을 라이터를 이용해 지져줍니다. 그리고 나서 라인을 풀은 다음에 봉돌로 가는 카본 2호 라인을 다시 묶어줍니다. 자, 그리고 합사 라인을 다시 40cm 이상을 잘라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밑부분에 일반 매듭으로 한번 묶어주고요. 이때 두 라인이 얼추 비슷하게 당겨가면서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살짝 한번 당겨서 묶어주고 교차해서 최소 20회 이상 교차해서 매듭을 만들어 줍니다. 자, 20회 했다고 치고요. 이 상태에서 일반 매듭으로 한번 묶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솔리드링을 라인 하나에 이렇게 넣어 줍니다. 다시 매듭을 한번 지어 주고요. 반대로 교차해서 잡은 다음에 아까 같은 방식으로 링을 만들어서 잡아주고 묶어줍니다. 그리고 반대로 다시 교차해서 잡은 다음에 묶어줍니다. 2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5mm 정도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자르고 이런 식으로 잡은 다음에 라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밑에 라인이 타지 않게 합사 라인만 이렇게 불로 지져줍니다. 매듭은 다 되었고요. 이제는 양쪽을 다 풀어서 채비를 회수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 줄을 당기면 채비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원줄과 묶이는 이 윗줄 같은 경우 최소한 30cm 정도 여유를 주는 게 좋은데요. 저는 직결 매듭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링을 만들지 않는데요. 그게 익숙하지 않은 부분은 위에 링 매듭을 하든지 아니면 슬리브를 이용해 가지고 위에 고리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 라인이 두꺼워서 고리 매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슬리브를 이용해서 고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겨주고요. 자, 이제는 봉돌로 가는 라인에 도래를 묶어줘야 되는데요. 첫 번째 매듭과 두 번째 매듭 사이 간격이 한 10cm 정도 될 수 있게 라인을 조절을 해줍니다. 그리고 얘를 다시 당겨주고요. 그리고 이 밑에 라인을 자신이 원하는 기본 봉돌 단차만큼 여유를 두고 밑에 라인을 자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한 18cm에서 20cm 정도 두니까 묶음을 생각해서 한 22cm 정도 상태에서 얘 줄을 잘라줍니다. 그리고 얘를 팔자 매듭을 한번 짓고요. 그래서 당겨서 매듭을 지어주고 봉돌을 걸 도래를 준비한 다음에 이렇게 통과시켜 주고 여기를 다시 팔자 매듭을 한번 지어서 묶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유줄은 자르고요.
그 다음에는 이 애기에 가는 가지줄을 이 솔리드 링을 통과시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가지줄 단차만큼 여유를 두고 라인을 자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보통 한 30에서 40cm 정도를 주로 사용하는데 그 정도를 두고 얘를 자릅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8점 매듭을 한번 짚고요. 라인이 두꺼워서 작업이 잘 안되네요. 그리고 인터랙돌에 통과시킨 다음에 얘도 다시 8자 매듭으로 묶어줍니다. 여기 줄은 2mm 정도 남겨놓고 자르고요. 그럼 이렇게 채비가 완성이 됐습니다. 밑에 봉돌을 달아주고요. 카본 3호줄에 애기를 달아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채비가 완성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요. 이번에는 에스테르 라인 5호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윗부분에 한 바퀴 돌린 상태에서 락을 잠궈 주고요. 밑부분에 어느 정도 텐션을 잡아준 상태에서 묶어줍니다. 합사라인 2호를 40cm 이상 잘라서 준비하고요. 자, 합사라인을 윗부분에 일반 매듭으로 한번 묶어주고요. 그리고 서로 교체해서 최소 20회 이상 교차해서 매듭을 만들어 갑니다. (20회) 이상 교차했으면 일반 매듭으로 한번 묶어주고요. 에스테르 라인 5호를 썼으니까 이번에는 카본 3호 라인, 봉돌로 가는 라인은 좀 얇게 써야 되니까 카본 3호 라인을 한 40cm 정도 여유를 주고 잘라줍니다. 그리고 합사 매듭 위에서 8자 매듭으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반대부분 매듭기에 라인을 끼워서 고정시켜 줍니다. 이 상태에서 봉돌로 가는 라인의 여유줄을 3mm 정도 여유를 두고 잘라 줍니다. 그리고 다시 일반 매듭을 한번 해주고요. 반대로 교차해서 고리를 만든 다음에 통과시켜 준 후 매듭을 살짝 저어주고 줄 양쪽을 벌린 다음에 당겨줍니다. 이때 양쪽 줄이 너무 짧으면 얘가 잘 안 당겨지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롱노즈를 이용해서 줄을 잡아준 다음에 한 바퀴 돌리는 상태에서 당겨주면 좀 수월하게 얘를 매듭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매듭을 했으니까 2번 정도는 기본으로 해줘야 되니까 반대로 다시 교차시켜서 고리를 만들고 묶어줍니다. 여유줄을 5mm 준 상태에서 자르고 이렇게 잡은 다음에 윗부분을 라이터를 이용해 불로 지져줍니다. 이제는 봉돌로 가는 라인에 매듭을 지어줘야 되는데요. 밑에 부분을 풀은 다음에
봉돌로 가는 라인을 매듭기에 다시 묶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합사 라인을 40cm 이상 준비를 하고요. 밑에 부분에 일변 매듭을 한번 묶고 다시 교체해서 매듭을 지어줍니다. 이게 한 3회 정도 교차하기 전까지는 라인이 따라오거든요. 3회 이상 돌려주면 그때부터는 안 따라오고 매듭을 짓기 좀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최소 20회 이상 이때 라인이 합사 라인을 40cm 이상 너무 길게 자르면 이렇게 교차시킬 때 서로 엉켜가지고 작업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또 40cm보다 너무 짧게 자르면 나중에 이 고리 매듭을 할 때 그때도 이게 매듭을 짓기가 쉽지 않거든요. 라인을 40cm 정도 자르는 게 가장 적당하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 좀 너무 길게 잘라 놓다 보니까 교차할 때 이게 좀 엉키는 부분이 있네요. 20회 이상 교차시켰으면 일반 매듭을 한번 묶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솔리드 링을 라인 하나에 통과시켜서 잡아주고 다시 일반 매듭으로 한번 묶어줍니다. 자, 교차시켜 가지고 두 라인을 같이 잡고 한 바퀴 돌려서 고리를 만들어주고 통과시켜서 이렇게 당겨줍니다. 얘를 두 번 그리고 5mm 정도 여유를 둔 다음에 자르고 라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불로 찢어줍니다. 이때 이 밑에 라인이 불에 닿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매듭이 다 됐기 때문에 양쪽을 다 풀러주고, 자, 매듭이 다 되었는데요. 위쪽 같은 경우 최소 30cm 이상을 남겨둬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유동채비의 여유줄, 그러니까 100kg 가는 밑에 줄을 한 30cm에서 40cm 정도 잡아두었다면 위에 한 30cm 정도 단차 차이를 두게 되면 최대 6, 70cm 정도 가지줄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줄은 만약에 직결로 하면 40cm 이상 잡아도 되는데, 윗부분을 고리매듭이나 슬립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가이드라인에 얘가 걸리기 때문에 30cm 이상을 주게 되면 아마 불편한 점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직결 매듭을 하게 되면 한 40cm 이상을 잡아줘도 1m 가까이 잡아줘도 아무 이상이 없겠죠. 그렇게 되면 가지줄은 그만큼 더 여유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요. 자, 윗부분은 지금은 고리매듭으로 우선 마무리를 지어 보겠습니다. 10cm 이상 여유를 줘서 겹쳐서 잡아주고요. 두 바퀴를 돌린 다음에 위쪽에 생긴 링에 통과시켜주고 당겨줍니다. 그리고 여유줄을 자르고요. 윗부분은 한 30cm 여유를 두고 이 라인을 원래는 이렇게 매듭을 땐 펴 있었는데 이 상태에서는 얘가 안 따라가고요. 얘를 이렇게 당겨가지고 좁혀준 상태에서 당기면 줄이 이렇게 따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30cm 여유를 준 다음에 윗부분 매듭을 펴서 잡아주고요. 자, 밑에 같은 경우에는 우선 봉돌로 가 있는 라인에 도래를 달아줘야 되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첫 번째 묶음과 두 번째 묶음 사이에 한 10cm 정도 여유를 주고
이 두 번째 라인부터 이 밑에 부분까지 자기가 원하는 봉돌의 단차.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까 18cm에서 20cm라고 했으니까 2cm 정도 여유를 주고 한 20cm 정도 되는 지점을 가위로 잘라줍니다. 팔자 매듭을 한번 해주고요. 도래를 통과시킨 다음에 다시 팔자 매듭으로 묶어주고요. 나머지 여유줄은 한 2mm 정도 남겨놓고 자르고요. 자, 이 상태에서 봉돌로 가는 도래는 묶었고요. 그리고 솔리드링을 기준으로 해서 애기로 가는 여유줄, 자기가 원하는 여유줄만큼의 사이즈, 그러니까 저 지금 같은 경우 한 40cm 정도 여유를 주고 얘를 잘라냅니다. 그리고 다시 팔자 매듭을 해주고 도리를 통과시킨 다음 다시 또 팔자 매듭. 여유줄 잘라주고요. 지금 실수를 했는데요. 솔리드링으로 얘가 통과를 했어야 되는데 글씨를 못했네요. 다시 자르고 솔리드링에 애기로 가는 라인을 통과시켜 줍니다. 그리고 팔자 매듭을 하고 통과시켜서 다시 팔자 매듭. 이렇게 해서 채비가 완성됐습니다. 봉돌을 다는 라인에 봉돌을 끼워주고요. 중간에 애기를 달아주면, 자, 이 상태에서 가지줄 단차 조절을 어떻게 하냐면 밑에 매듭을 이렇게 위로 올린 다음에 당겨주면 봉돌 단차가 점점 길어집니다. 그리고 밑으로 당기면 봉돌 라인이 짧아지죠. 이 상태에서 이 매듭을 펴줘야 라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애기로 가는 가지줄 단차의 경우 윗매듭을 위에서 밑으로 당기면 애기의 단차가 줄어들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위로 밀면 애기의 가지줄 단차가 길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갑오징어 유동채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모레가 명절인데 앞으로 한 이틀은 더 눈이 올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많이 쌓이지가 않았는데 명절에는 고향에 가야 하기 때문에 차는 어제 밤에 밑에 마을에 내려놨거든요. 제가 왜 산골하고 보인지는 이 풍경을 보면서 아시게 됐을 겁니다. 뭐 이곳에 살다 보니까 평소에 사람 만날 일도 많지가 않고, 그리고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서 말을 하면서 뭘 설명한다는 게 쉽지 않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4시간 가까이 이것저것 녹화했는데 모두 다 날리고 말았습니다. 말 많은 세상에서 말 없이 살아야 되는데 왜 이런 바보 같은 일을 시작했는지 후회가 되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 특별한 손재주를 가지고 있는 편이라서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 보기도 하고 시도도 해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한 건데 많이 어설픕니다. 말수도
말이 많이 튀기도 하고 실수도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데, 동영상 보시는 내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